이게 그냥 단순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고 끝까지 긍정적인 마인드. 너무 쓸데없는 노력을 많이 쓰는 것도 안 좋다. 왜 성적이 안 오르냐? 자기에 대한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백인대장에서 학습 전략과 입시 지도를 맡고 있는 백인대장 더 책임연구소장 이덕래입니다. 저희가 입시학원인 만큼 입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설명에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고, 지금도 이제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왜 입시까지 많이 영역을 넓혔냐면은 수학만 전달해 가지고는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결과까지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논술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국어나 영어 다른 성적을 봤을 때 숭실대까지만 쓰라고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끌어서 결국 연대까지 합격을 해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저희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자신감 있게 그런 지도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목표고요. 이번에 1학기 컨설팅도 저희가 50명을 모집했는데 5초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진심을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들의 학습 분석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적표라는 게 사실 많은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얘가 무슨 과목 성적이 더 좋은지, 혹은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 그리고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어떤 밸런스를 갖고 있는지만 봐도 아이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장단점을 잘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한테 이제 가장 좋은 도움을 주고자 이제 그런 조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고3은 이제 이게 입시가 현실이니까 그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그런 자기소개서 이런 컨설팅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시 확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대 선발, 그 다음에 교과 전형 확대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로 딱 하나 더 집어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한 입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능 최저가 변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율이라던가 합격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수학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지원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 쪽에서는 올해 학생부 기재사항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숙지해서 그런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이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변수로 지금 왔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 즉 논술 실력이라든가 내신 컷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인문계는 그 반대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기 중심을 잘 잡으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수생이 는다, 어쩐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오히려 재수생이 줄었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어차피 자기가 잘하는 건 정해져 있고 자기가 갈 길은 아마 대부분 지금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기의 모의고사 성적이 가장 기본이 될 텐데요. 그거를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너 이번에 성적 어때? 시험 어떻게 봤니? 그러면 이제 많이들 하는 말이 이제 망했어요 이런 말인데,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망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90점의 노력을 했는데 80점이 나왔다. 이러면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70점의 노력을 했는데 7점을 맞았다. 이건 망한 게 아니거든요. 왜 성적이 안 오르냐? 자기에 대한 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현재 위치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디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난도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데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사실 한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좀 더 기초를 지금 해야 됩니다. 전과목적으로 자기가 국어가 3등급이다 그러면 분명히 기초가 빠진 거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도 분명히 미적분 진도조차 안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첫 번째, 자연계가 대박이라고 해도 자기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고요. 인문계가 약간 이제 불리해진 건 사실인데, 자기가 수학을 잘하는 인문계 학생이라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수학에서 10점을 벌릴 수 있었다면 올해는 20점, 30점을 벌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뭐 1등급에 지금 인문계 학생의 비율이 10%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수학 1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뭐 못하는 국어나 사회 같은 걸 오히려 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위치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되지, 그냥 인문계니까 불안해, 뭐 미적분으로 바꿀까, 이렇게 쓸데없는 불안감을 갖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통을 하는 친구들이 표준 점수에서 약간 손해보는 건 사실인데, 한 4점에서 5점 정도를 이제 손해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유가 공통 과목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잘하면 돼, 그냥. 본인이 공통 과목을 잘하면 되는데, 왜 미적분을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저는 자연계가 잘 된다고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국어가 약해, 이런 친구들은 불리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수학에서 점수차가 많이 나던 거예요. 등급차가 막 나던 것이 점수가 맞물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수학은 이제 정말로 실수하면 안 되는, 정말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제가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자기소개서 때문에 붙는 경우는 없어도 떨어질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느 과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한 맞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요, 솔직히. 예를 들면 의예과를 준비하면서 이공학과를 준비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서류를 읽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우리 과를 제대로 알고 쓰는 건가? 라는 어떤 의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첫 번째 제일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쓸데없는 노력을 많이 쓰는 것도 안 좋다. 왜? 그러니까 우리 아이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쓰면 일단 엄마가 봐요. 그 다음에 저 친구도 돌려봅니다. 이제 그걸 들고 선생님한테 가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한테 조언받고 친구들한테 조언받고 선생님한테 조언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격이 3개, 4개가 돼요. 막 여기서 소심한데 여기서 적극적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조언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드러내겠다고 하는 역량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소개서는 결국에는 보조적인 자료예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받는 거지, 학생부에 아무 내용도 없는데 자기소개서에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솔직히. 오히려 반대입니다.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게 좋아 보여.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써줘서 그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 이게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역할이고 가장 좋은 사례거든요. 이제 6월부터 이제 그 예약을 받을 거고요. 이제 수시 관련해서는 이제 그 수시 원서 접수 컨설팅, 그리고 자기소개서 컨설팅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컨설팅은 이제 6개 대학을 저랑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정하는 컨설팅인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는 컨설팅이 아니고 원서 지원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컨설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코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의 그 대면 컨설팅을 할 거고요. 3번 정도를 통해서 이제 컨셉을 잡고 이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첨사까지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고,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 퀄리티를 내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컨설팅은 이제 그 1학기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입시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참 많은데, 그리고 헛소문도 많고,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키워가는 그런 진정한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잘 전달해 줄 수 있다. 끝까지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고 본인이 현재 위치에서 자기가 노력하면 분명히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끝까지 노력을 할 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